그 바이마르 나치 이 문제는 약간의 문학적 과장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표현인데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반에 지금 그 편지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본을 없애버렸는데 가끔 제가 대통령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하면 뭐 이야기하다 보면 대통령이신데 다 얘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메일을 보내거나 편지를 써서 보내곤 했습니다. 전달을 하면 수행실장이 정확하게 전해주고 그리고 청와대에 오라든가 아니면 전화가 온다든가 이렇게 피드백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보냈던 편지를 저는 편지를 보내고 다 삭제해버리고 안 남겨놓는데 그때 청와대에 있었던 누가 그걸 지금 가지고 있는지 국가기록원에 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국가기록원에 가 있으면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기록원장이 다 들여다볼 텐데 그때 제가 여러 차례 썼던 편지 중에 하나가 바이마르 공화국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대통령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은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징후들 실제 경제 형편이 경제 파탄이 났든 안 났든 지금 보면 한 4% 이상 성장하는 데는 잘한 거죠. 지금에 비하면 국민소득도 2만 불 넘게 2만 1,000불까지 올려놨었고요. 지금 다시 1,700불로 내려와 있죠. 그럼 아직 고성장은 못했지만 큰 사고 없이 경제를 잘 관리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잃어버린 10년 경제 망했다, 석고대죄하라 이런 의견들이 주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실제 경제가 나쁘든 나쁘지 않든 국민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어떤 것은 경제 실패했다는 게 주된 담론인 것 같습니다. 어떤 별명도 통하지 않고 어떤 논리적인 반박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냥 조중동이 선동하고 한나라당이 맞장구 치고 지식인들이 떠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아주 망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되고 민생이 파탄에 빠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다소 높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말씀을 공격 대상으로 잡아서 국민과 대통령 사이에 정서적 거리감을 조장하는데 보수 세력이 완전 성공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려고 해도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에게서 이해받지 못하는 대통령으로 지금 인지되고 있다. 그래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계속 가면 바이마르 공화국은 진보는 분열되어 있고 진보 정당들은 한나라당과 싸우기보다는 참여정부를 공격하는 데 연일열을 올리고 있다. 참여정부는 양쪽에서 얻어맞아서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인기가 바닥입니다. 나치가 집권했을 때 히틀러가 총선에서 승리해서 집권했는데 그 유사한 분위기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런 얘기를 쭉 설명을 드리고 이대로 가면 한나라당의 집권이 필연적이다.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몇 가지 점에서 바꿔야 된다. 그런 건의를 아주 간곡하게 드렸는데 일부는 받아들이시고 일부는 또 진단은 동의하는데 처방은 동의 못하겠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또 일부는 안 받아들이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확히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독일 국민이 누가 히틀러가 그렇게 할 줄 알고 뽑아줬겠습니까? 실업률 없앤다 그러고 일자리 문제 해결한다 그러고 경제 부흥시키겠다고 그러고 뽑아줬죠. 그런 것이고요. 선거로 뽑힌 정권을 독재 정권이라고 그러냐. 제가 뭐 한번 이명박 대통령은 독재자다. 이명박 정권은 독재 정권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요새는 힘이 없어서 그런지 보도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누가 그랬더니 뭐 총리가 나와서 선거로 뽑힌 정권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거로 뽑혔다고 독재자 안 되는 줄 아나요? 박정희 대통령도 처음에 선거로 뽑혔고요. 물론 쿠데타를 그 전에 했지만 히틀러도 선거로 뽑힌 총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제한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해가지고 임기 내내 국민 여론 완전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국민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못 내게 억압하는 게 독재지. 독재가 어디 딴 겁니까? 지금 나치까지는 안 가겠죠.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나치가 처음에 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 아주 교묘합니다. 나치가 처음부터 독일 국민들을 때려잡은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동성애자, 집시, 공산당 이런 사람만 탄압했죠. 그래서 집시, 동성애자, 공산당은 공이 독일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성적, 정치적 소수 집단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잡아가지고 죽이고 할 때 대부분의 독일 국민들이 방관했습니다. 자기는 공산당도 아니고 집시도 아니고 동성애자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가장 사회로부터 심한 차별을 받는 소수 집단부터 공격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사회주의자, 삼인주의자, 그 다음에 교회, 나중에는 선당, 유대인 이렇게 넓혀간 겁니다. 전부 다.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떤 우파 정당이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입법안 같은 걸 낸다고 그러면 좌우를 막론하고 모든 정상적인 정당들이 다 일어나서 함께 싸우거든요. 그것이 바로 나치의 경험 때문입니다. 독재가 힘을 얻어가는 것은 정치적, 문화적, 인종적 소수자를 공격하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좌빨 청산, MBC 좌빨 80% 정도 정리했다. 제가 보기에는 한 명도 없는데 좌빨이. 이런 얘기들을 국가기관의 책임자들이 공공연하게 하는 이런 거죠. 일종의 이제 마녀사냥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걸 용인하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전혀 좌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이 잡혀가고 딸이 잡혀가는 사태를 보게 될 거다. 지금이 나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그 나치의 경험이 인류의 공유자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 천안함 사건에서도 북한하고 연관지어서 조작해버리고 이렇게 시도했지만 오바마 천사께서 태평양 건너편에서 북과 관련된 증거는 아직 없다. 북한군 이상동양합도 이렇게 두 번 나와버리니까 더 이상 못하죠. 거기 네오콘이 있었으면 그렇게 몰아갔을 겁니다. 지금 선체는 인양하고 시신도 인양하되 절단면은 인양하지 마라. 지금 그거 아닙니까? 군에서 기본적으로 정보를 통제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이런 것들은 나치 때하고 비슷합니다. 나치는 성공했지만 이명박 정권은 성공하지 못하고 있죠. 왜? 나치 때는 인터넷이 없었거든요. 기본적으로 대중을 조작하는 것은 정보를 조작함으로써만 대중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보통신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혁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물샐 틈 없이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치처럼 할 수 없는 것이죠. 시대가 옛날 같았으면 그렇게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과도한 걱정은 하시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시간이 아무래도 다 지나서 이런 정도로 진행을 마치고요. 사인 사진 찍고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요. 그냥 우르르 나오지 마시고 다 가십시오. 그냥 가시고 진짜 꼭 받고 싶다. 근데 사인의 우선권 혹시 제 책을 가져오신 분이 계시면 그분들은 먼저 사인을 제가 해드릴게요. 그 정도로 왜냐하면 사인은 애정의 강도에 비례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